날이 갈수록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네. 있습니다. 저희 코너 이호근의 텐텐텐 NBN골드의 이호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시청률도 네. 확 오르고 있어요. 아, 네. 예, 아유, 너무 유익한 시간이어서 네. 저희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근데 RFHIC 저희 지난 네. 18일과 그리고 18일에 매수한 이후에 장중에 네. 약 10%에 가까운 네. 수익이 났습니다. RFHIC 갔더니 좀 봐드릴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제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나노신소재 많이 올라가는데 나노신소재도 2만 원 후반대 그 이호근의 텐텐텐에서 이게 포착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물론 RFHIC가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구간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냐 이 문제지. 이 종목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움직임이 없었을 때 갖고 왔는데 드디어 이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넘어가야 할 산들이 조금 있고 아직은 이 회사가 이제 그 PR이 좀 높아요. 퍼가 좀 높아서 이런 약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움직임이 왜 나왔냐 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지금 상반기 때 그 벤처 그 전력 반도체 회사를 이제 설립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달 그러니까 상반기라 그러면 한 6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좀 되지 않았나. 일단 그 정도 짐작을 해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종목 자체는 상당히 이제 이 바닥에서 매력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27일에 성광밴드를 소개를 해주신 이후로 네네. 장중에 또 11%의 수익이 났고 네. 이 차트가요. 네. 나노신소재 부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 종목은 움직임이 그렇게 막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꾸준하게 움직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패턴은 일단 추세가 쉽게 안 무너져요.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인데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그 선정했을 때 약간 고민했던 부분은 펀더멘탈 쪽이 조금은 약한데 차트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결국 뭐 기업도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회사가 좋으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미리 움직였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여기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추세 안에서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해서 하한가가 나오던 이 추세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 추세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눌렸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이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중동이 여러 가지 이제 프렌트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회사 이제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주거든요. 지금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수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성광밴드와 RFHIC 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호근 매니저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포인트 궁금한데요. 네네. 어떤 이슈에 주목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부분 네.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장에 빠졌을 때 이제 JP 모건의 CEO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매달 1일 날 수출에 대한 그 지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IT 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빨리 발표했는데 이번 5월달 수출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5월 수출이 역대 규모로는 이제 두 번째로 큰 규모고요. 물론 이제 무역 수지는 적자가 좀 나왔는데 5월달 기준으로는 가장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5월달 수출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봉쇄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수출이 나왔다. 6월부터 만약에 이제 상하이에 대한 봉쇄가 해제가 된다면 지금 우리 그 수출은 6월 달에는 더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라면
그 글로벌 그 투자자들, 뭐 메리 린치나 뭐 JP 모가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우리나라 수출 지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이 지표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이제 경기를 판단할 때,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야 수출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수출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니지 않냐. 물론 이제 나중에 나빠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경기에 대한 우려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수출 지표에서 긍정적인 이러한 그 숫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자, 수출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네. 말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펀더멘털 네. 그리고 수급 추세 종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이제 여러 종목들이 이제 그 검색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시장의 특징적인 거를 좀 약간 골라서 5종목을 좀 추리는데요. 오늘은 일단 조선주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조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5G 장비 이렇게 이제 두 종목, 두 섹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조선주는 아마도 이제 방송에서 제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조선 업종들이 막 올랐었죠.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어쨌든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은 거라고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주가의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부터는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저가에 이제 매출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미 됐고, 이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받았던 매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2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선주를 좀 본다면 지금이 약간의 주가의 밸류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통신주인데, 요즘 이 통신주에 대한 그동안은 이제 SK텔레콤이라던가 KT, LG U+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장비주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 쪽에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 RFHIC가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지금 5G도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충분히 밸류상의 매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시점에서 움직일지는 계속 우리가 포착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수급은 이제 보시면 지금 종목에서 이제 6월 15일 날 그 누리호 그 발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항공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 기관 수급들이 계속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6월 15일까지는 우주 항공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이제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꾸준하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이 자동차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세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추세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약간 이제 개별 종목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유동성 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업종이 시장을 이제 끌고 가는 이런 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유동성보다는 이제 액티브 장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우주도 보시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개별 종목에서는 세보 MEC 이 종목은 좀 많이 급등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급등했지만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피팅 아까 말씀드렸던 성강밴드나 태강 같은 이 가스관이라든가 석유관에서 들어가는 피팅 관련주들 이렇게 추세에서 종목들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특징이 보이는 게 네. 지지난주 정도에는 펀더멘털 주식에 포함이 네. 되어 있던 우주항공 관련 네네. 주식이 이제 수급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네. 게 눈에 띈다는 말씀으로 보이고
조선 기자재주들도 계속해서 증권사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네네. 가운데 점차 저희 텐텐텐에서도 네. 확실히 눈에 띄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호근 매니저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뭔지 이제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두 종목인데 하나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하나는 이제 좀 신고가 이런 흐름으로 나가는 종목인데 먼저 바닥에 있는 종목 셀트랙 I 준비해봤습니다. 네. 셀트랙 I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어떤 회사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이제 그 중소형 위성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러한 강자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우주 개발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재작년에 한번 이 회사가 M&A가 됐었죠. 그만큼 이 우주 항공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목이 되는 종목인데 그동안 이제 근데 이 회사가 아직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없었는데 6월 15일 날 이제 누리호 그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일단은 점수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의 이제 점수는 펀더멘탈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은 상당히 이 종목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올해 흑자 전환 예상되고 내년에 EPS 성장 75%, 그다음에 후년에 23%.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이제 7점인데.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다른 측면 ROE가 한 5.6 정도 되고 PER이 한 60배, 그러니까 상당히 밸류가 높은 거죠. 이러한 점이 이 종목이 그 밸류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이 회사의 이제 성장성 측면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은 이게 아직 이제 작은 종목이라서 그런지 기관 외국인 수급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벌써 화요일 날 거래량이 한 2배 이상이 급증이 늘어났다. 다시 말씀드려 수급에 있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오전에 이미 전날 거래량의 2배 이상의 증가가 일어났다는 점 보시고요. 추세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니까 아직은 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게요. 차트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큰 차트로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이에요. 이제 작은 차트에서는 이제 막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거래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없었던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간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안 움직일 땐 열심히 안 움직이지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또 간성이 붙으면서 움직인다는 측면 보시고요. 매수가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48,000원에서 48,500원, 목표가 56,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셀트랙 I. 지금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박스권의 상단에 네. 와 있어요. 이제 네.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음 종목은 또 눈에 띄네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업종이 저희 텐텐텐에서 많이 네. 보였는데 이번에 소개해 주실 네. 종목은 뭡니까? 오늘도 이제 태강입니다. 태강은 이제 성강밴드랑 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예. 이 점이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쪽에 지금 이제 관련이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크리컬 종목, 그러니까 이제 경기 사이클에 이제 상당히 좀 움직이는 이러한 종목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강점은 이 회사의 지금 이제 그 자회사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회사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장비하고 소모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성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의 성장성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신다면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피팅 관련주들이 상승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이 사이클에 진입이 됐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또 전기차까지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성강밴드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의 점수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점수가 좋습니다. 펀더멘탈 9점이고요. 수급이 9점, 추세가 10점입니다. 추세는 오늘 이제 그 신고가 흐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이 종목의 이제 그 펀더메탈은 EPS가 이제 118%, 올해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자기 자본 이익률, 요거는 조금 약합니다. 5.9%. 이러한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PER이 한 12.6배 정도.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이 46%. 그러니까 이제 펀더메탈은 상당히, 조금 ROE가 좀 아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수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간이 73만 주, 한 달 동안 73만 주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의 이제 그 차트 흐름을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다가 지금부터 이제 가속이 붙는다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 이전에 이제 스틱 운전을 할 때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가는데 지금 한 3단 정도로 상승 속도가 조금 가파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12,800원에서 13,200원 일단 조정시 저가 매수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4,600원, 14,800원 짧게 잡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500원 잡고 접근하시면 이 종목도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네. 좀 많이 확 네. 올랐어요. 네. 그렇죠?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랐고 네. 추세를 좀 타고 있는데 네네. 단기 조정에 뭐 부담 같은 건 없겠습니까? 부담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거를 100%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예. 없지만 이게 이제 간성의 법칙이 있어서 이게 그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짧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이제 회사가 좋으니까 회사 보고 가는 거죠. 예. 네. 네. 자, 태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호근의 텐텐텐 네. 엠비엔골드의 이호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